안녕하세요. 호연지기 학원 양병철입니다. 여러분들 만나서 반갑습니다. 오늘은 선생님이 논술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겠습니다. 인문 논술의 문제 유형이 무엇이 있고 어떻게 해결하는 게 좋은 건지를 설명을 해줄 건데요. 그 설명 전에 선생님이 대입 전형 요소와 논술 전형에 대해서 미리 알려주고 그 다음에 문제 유형과 해결책을 설명해 주겠습니다. 첫 번째는 학생들이 이제 학원에 와서 이제 부모님들과 이제 상담을 하다 보면 논술에 대한 두려움이 조금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질문들을 아주 많이 합니다. 내신이 안 좋은데 논술을 해야 됩니까? 또는 이제 모의고사 준비도 힘든데 논술까지 해야 됩니까? 또는 이제 독서 많이 안 했습니다. 글도 잘 못 써요. 언제부터 하는 게 좋습니까? 이런 질문도 가끔 합니다. 선생님이 미리 얘기하지만 고등학교 2학년 올라가는 학생들이나 1학년 올라가는 학생들은 굳이 논술을 미리 할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들은 국어, 영어, 수학을 충분히 성적을 올려놓은 다음에 2학년 겨울방학이 되면 그때 인문 논술을 시작해도 충분하다는 걸 꼭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너무 저학년 학생들이 논술에 쓸데없는 시간을 투자하는 걸 보면 조금 안타깝습니다. 그 다음에 가끔 이런 말 하죠. 논술이 어렵다는데 어렵지 않습니다. 예전보다 논술은 많이 쉬워졌습니다. 그 다음에 경쟁률이 높아서 합격생이 별로 없대는데요. 그래서 우리 학교 선생님은 논술하지 말래요. 이렇게 얘기하는 학생들도 있어요. 근데 이런 얘기들의 공통점을 보면요. 대체로 두려움이 많습니다. 하고는 싶어요. 그래서 논술에서 좋은 대학을 가고는 싶습니다. 근데 과연 내가 하면 될까? 라는 두려움이죠. 근데 여러분들이 오늘 선생님한테 설명을 듣고 나면 그런 두려움은 다 쓸데없는 두려움이라는 걸 알게 될 겁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첫 번째 전형 요소와 함께 논술 전형의 특징을 설명하겠습니다. 전형 요소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우리 여러분 전형 요소라는 게 이게 뭐냐면 대학에서 학생을 뽑을 때 원래 학생을 뽑는 주체는 대학 아닙니까? 대학에서 학생을 뽑을 때 기준으로 제시하는 게 바로 이 전형 요소입니다. 알았죠? 네가 교과가 좋으면 그래 우리 학교에 와. 네 서류가 좋으면 우리 학교에 와. 너 논술 잘해? 우리 학교에 와. 이런 식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럼 학생들은 당연히 교과가 좋든지 서류가 좋든지 실기를 잘하든지 대학별고사를 잘하든지 수능을 잘 보든지 뭔가 잘하는 게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지 내가 원하는 대학에 갈 수 있어요. 알았죠? 근데 지금 이제 3학년 올라간 학생들은 이미 이제 2학년 때까지 내신이 다 나왔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결국 내 내신은 3.5점입니다. 그럼 선생님 이걸로 어딜 갈 수 있습니까? 그럼 사실 교과로 간다면 사실 수도권에 갈 수 있어요. 최저를 맞춰서. 그죠? 근데 결국 내 교과가 지금 어떤지를 여러분들이 반드시 나의 현실을 평가해 보라는 겁니다. 인식을 하라는 거죠. 그럼 내 교과가 지금 어느 정도인지, 서류는 잘 갖춰져 있는지. 됐죠? 근데 이것도 안 돼요. 이것도 안 돼요. 그러면 나는 대학에서 원하는 것 중에서 필요한 요소를 못 갖췄잖아요, 지금. 그럼 당연히 다른 요소를 갖추도록 노력을 해야죠. 이렇게 말하는 학생이 있죠. 저는 수능 가지고 정시로 가겠습니다. 이런 학생들이 이제 정시파 학생입니다. 이런 정시파 학생들은 나중에 수능이 끝나고 나서 수능 점수를 받고 자기보다 수능을 못 봤는데 수시로 자기가 가고 싶은 대학을 다른 학생이 가면 좀 부럽고 후회스럽기도 하겠죠. 그래서 선생님이 미리 하지만 정시만을 목표로 공부하는 건 무리가 있습니다. 수시 6번의 기회는 여러분들 반드시 이용하셔야 됩니다. 그럼 나는 이것도 안 좋고 이것도 안 좋으니까 교과 전형도 쓸 수 없고 종합 전형도 쓸 수 없다. 그럼 나는 도대체 수능을 가지고 정시로만 가야 되느냐? 그럼 기회는 3번밖에 없다. 그럼 6번의 기회를 이용하려면 이걸 해야 되는 건 논리적으로 맞는 거 아닙니까? 근데 여러분들 한 가지만 내가 더 얘기하겠습니다. 대학은 이 여러 가지 전형 요소 중에서 무엇을 가장 좋아할까요? 대학별 고사를 좋아합니다. 대학은 대학이 만든 시험지를 가지고 자기들한테 맞는 인재를 뽑고 싶습니다. 근데 이 대학별 고사가 너무 활성화되면 사교육 시장이 활성화되고 공교육이 맛이 갑니다. 그러니까 교육부에서 대학에 요구한 겁니다. 야, 이거 어렵게 내지 마라. 그리고 너희들
고등학교 교육과정하고 EBS 교재에서만 출제해. 어렵게 내면 돈 안 준다. 뭐 이런 이제 조건을 이제 제시하는 거죠. 그럼 대학교는 이제 교육부로부터 지원금을 받아야 되니까 논술로 인원을 뽑긴 뽑되 학종보다는 적게 뽑되 교과보다는 많이 뽑는 게 서울 주요 대학입니다. 그럼 논술을 교육부에서 쉽게 내래요. 쉽게 내라고 하면 이걸 쉽게 내는 대신 이걸 반영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수능 최저를. 여러분 이게 논리적으로 생각하면 말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결국 대학은 논술을 보면서 교육부에서 얘기한 대로 조금 쉽게 출제하면서 수능 최저의 조건을 맞춘 학생을 뽑겠다. 그리고 어떤 학교는 교육부에 아부하기 위해서 우리는 학생부도 반영합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이해되셨죠? 무슨 말인지? 그래서 결국 논술 전형에서는 논술만 보는 게 아니고 논술과 학생부와 수능 최저를 다 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논술 전형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논술을 60% 반영하고 학생부를 40% 반영하고 최저학력 기준을 두는 학교도 있고 최저학력 기준이 없는 학교도 있는 겁니다. 또는 논술 100이 학생부 반영 안 해. 그리고 우리는 수능 최저만 반영할래. 이건 교육부가 별로 좋아하지 않겠죠, 그죠? 근데 건국대학은 논술 100이고 연세대도 논술 100이고 이거 반영 안 합니다. 학생부를. 그리고 결국 수능 최저학력 기준만 반영하고 연대는 수능 최저학력 기준도 없애버렸습니다. 그럼 연대가 수능 최저학력 기준도 없애고 학생부도 없이 논술 100으로 학생을 뽑는다는 건 그만큼 논술로 우수한 인재를 뽑을 수 있다는 자신감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 꼭 아셔야 됩니다. 논술 시험만으로도 정말 뛰어난 학생을 뽑을 수 있습니다. 근데 대부분 신문 보도에는 이렇게 나오죠. 논술 시험 봐서 대학 들어온 학생하고 학종으로 대학 들어온 학생 중에서 대부분 학종으로 대학을 들어온 학생이 대학교에서 공부를 열심히 한답니다. 라는 보도는 사기입니다. 이건 공교육을 흔들리지 않게 하기 위한 가짜 뉴스입니다. 대학은 여러분들 고등학교의 교과를 믿지 않습니다. 아니 자사고나 특목고나 과고 학생들 내신과 어떻게 일반고 학생들의 내신을 똑같다고 볼 수 있습니까? 볼 수 없죠. 내신에 대한 신뢰도도 떨어지고요. 아까 선생님 전형 요소 중에 서류가 있었죠. 그다음에 학생부하고 자소서하고 활동보고서를 내야 됩니다. 자소서요? 거의 쓰는 거 비슷합니다. 비교과 활동이요? 거의 학교마다 유사하죠. 자사고나 특목고만 비교과 활동이 차이가 좀 있고 일반고 중에서도 과학중점학교라든지 이런 특정 학교들은 비교과 활동이 조금 다르죠. 나머지는 다 똑같습니다. 그럼 뭘 가지고 변별하겠습니까, 사실? 그러니까 대학은 논술로 학생을 진짜 많이 뽑고 싶은데 교육부에 돈은 받아야 되고 근데 결국 교육부의 말 일부를 수용한 게 바로 이 전형입니다. 이해되셨죠, 이제? 그래서 논술 전형은 내가 만약에 학생부가 안 좋더라도 논술과 수능만 가지고도 충분히 합격할 수 있는 전형입니다. 그리고 논술 전형에서 학생부는 의미가 없다고 보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1등급과 9등급 간의 점수 차이, 등급 간의 점수 차이가 크지 않습니다. 그래서 1등급과 5등급까지는 점수가 그렇게 크지 않는데 5등급 이하부터는 점수 차이가 좀 있습니다. 이 말은 돌려서 말하면 6등급부터는 웬만하면 논술 전형 지원하지 마세요. 뭐 이런 의도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선생님이 말하고 싶은 건 내가 내신이 안 좋다고 해서 논술 전형을 못 쓰는 게 아닙니다. 내신이 안 좋기 때문에 이 요소를 충족해서 대학을 가라는 겁니다. 이해되셨죠? 그리고 논술 전형을 실시하는 대학을 보면 상당히 많습니다. 서울 주요 대학은 교과 전형보다 논술 전형으로 모집하는 인원이 더 많습니다. 사실 작년하고 올해를 비교하면 작년보다 올해가 모집 인원이 줄어든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성균관대하고 서강대가 논술 모집 인원을 대폭 줄였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학생부 종합전형 다음으로 모집 인원이 많은 게 논술 전형이라는 건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주요 대학, 서울의 주요 대학은 거의 다 논술 전형을 실시합니다. 성신여대는 논술을 안 하다가 논술을 합니다. 왜 하겠어요? 교육부에서 논술을 폐지하겠다, 폐지를 권고하겠다 이렇게 말하는데도 대학에서 논술을 만듭니다. 왜 만들겠어요? 논술을 해야지 우수한 학생이 오기 때문에 만드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내가 내신이 안 좋다라고 하면
선생님 도대체 내신의 기준이 어딥니까? 1점대 후반에서 2점대 초반까지도 논술 해야 됩니다. 왜? 학종을 2군데, 3군데 쓰고 나머지는 논술로 써야 됩니다. 아니 1점대 초반은 그냥 다 학종이나 교과 쓰면 됩니다. 알았죠? 그리고 2점대 후반은 반드시 해야 됩니다. 그래야지 여러분들이 서울주요대학에 합격할 수 있습니다. 근데 아니 선생님 나 지금 모의고사 성적을 좀 올려놓고 나중에 할게 하면 여러분들은 논술로 합격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논술이 예전보다 쉬워졌지만 그래도 꾸준하게 논술을 연습할 필요는 있습니다. 그래야지 대학에 합격할 확률이 높습니다. 선생님 블로그에 합격한 사례들을 글을 써서 또는 학생의 성적과 함께 올려놓은 사례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읽어보고 참고했으면 좋겠습니다. 됐죠? 그 다음에 인문논술에서 수능은 어느 정도 반영됩니까? 그래서 이 작년도 수능 최저하고 지금 수능 최저가 조금 변했습니다. 이 변한 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이걸 좀 생각하세요. 건국대가 여러분들 최저가 없다가 최저를 만들면요. 합격 평균 컷은 내려갑니다. 그러니까 논술이 100점 만점에 최저가 없을 때는 85점이 합격 컷이었는데 최저가 있으면 75점으로 이렇게 내려갑니다. 이해됐죠?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최저가 있으면 논술 합격 컷은 내려가지만 최저가 없으면 컷이 올라간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왜? 논술만 가지고 학생을 뽑아야 되니까. 논술을 잘 쓴 학생은 최저 없이 대학을 갈 수 있기 때문에 논술을 잘 쓰는 학생들이 결국은 최저가 없는 학교에 모의고사 성적이 안 좋으면 여길 쓰겠죠. 그죠? 그래서 결국은 합격 컷이 높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최저가 아주 강화되거나 하면 논술 합격 컷은 내려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결국 여기 보면 2개 5인데 3개 7이다. 2개 4인데 3개 6이다. 이러면 이제 최저가 강화된 거고요. 3개 6인데 2개 4다. 그러면 이건 최저가 약화된 겁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그 다음에 여기 한국외대나 이대는 이게 너무 높습니다. 사실. 3개 합 4입니다. 너무하는 거 아닙니까? 3개 합 6은 몰라도. 원래 이과에서 3개 합 4면 의대 갑니다. 알았죠? 근데 결국 이 학교들은 지금 요 학부만 3개 합 4로 해놨습니다. 근데 대부분 학생들이 한국외대, LD, LT학부가 뭐고 EY도 스크랜턴 학부가 뭡니까? 이 모르는 학생들도 많습니다. 선생님이 간단하게 얘기해 줄게요. LD 학부는 외교관을 키우는 학교고요. LT 학부는 협상가를 만드는 학과입니다. 스크랜턴은 융합학부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의학과 법학과 행정과 경제와 경영과 인문 여러 분야에 전공하는 학생들이 함께 모여서 공부하면서 서로의 지식을 공유하는 학부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러분들이 만약에 외교관에 관심이 있으면 여기 가는 것도 좋지 않겠습니까? 됐죠? 근데 너무 최저가 높아요. 됐죠? 이런 학교들은 사실 논술을 좀 못 써도 최저 맞추면 합격 가능성이 아주 높다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이해되셨죠? 그 다음에 인문논술의 대표적인 유형을 보면요. 그냥 순수 언어 사회형 논술이 있어요. 됐죠? 이 대학들이 그걸 봅니다. 근데 이제 언어 논술에 수리나 또는 통계형 논술을 결합시켜서 보는 학교들이 있는 겁니다. 됐죠? 이 수리 논술은 주로 상경 계열이 보는데 여기 노란색으로 칠한 학교들이 상경 계열에서 수리 논술을 봅니다. 그리고 나머지 학교들은 언어 논술과 함께 통계형 논술을 결합해서 시험 문제를 출제하고 있습니다. 이 통계형이라는 건 여러분들 뭐라고 생각하시면 되냐면 자료 분석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어떤 자료라는 걸 전체로 봤을 때는 어떤 이론과 맞지만 부분을 보면 맞지 않을 수도 있으니까 그런 걸 여러분들이 보는 눈이 있는지를 보는 겁니다. 됐죠? 그 다음에 이제 이 수리 논술은 여러분들 문과 학생이 수학 2등급 정도면 해결할 수 있는 논술입니다. 이해되셨죠? 이과에서 말하는 수리 논술과는 차이가 많습니다. 그 다음에 언어 논술하고 영어 지문을 같이 출제하는 학교가 있는데 그 대표적인 학교가 바로 경희대, 이대, 한국외대인데요. 경희대나 이화여대는 여러분들 뭐라고 생각하시면 되냐면 영어 2등급 정도, 모의고사에 2등급 정도 나오면 이건 충분히 독해를 하고 해석을 하고 글을 쓸 수 있습니다. 근데 한국외대에서 영어 지문은 약간 어렵습니다. 영어를 잘하는 사람들이 지원하면 좀 유리하지 않겠습니까? 이해되셨죠? 그래서 문제 유형이 이렇게 돼 있다는 걸 알아두시면 돼요. 선생님이 잠시 쉬었다가 이제 이 논술 문제 유형과 함께 과연 이
논술 문제 유형을 어떻게 해결하는 게 좋은지를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쉬었다 하겠습니다.